프랑스 축구계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 한국 여자가 나타난 순간 유럽의 질서는 무너졌고 전통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셸 강. 미국, 영국, 프랑스를 한 번에 삼킨 그녀는 단 1년 만에 여자 축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역사를 사려는 착각이라며 그녀를 맹비난했던 프랑스 최고의 축구 전문 기자 마저 무릎 꿇게 만든 혁신. 그녀가 만든 시스템은 유럽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K-팝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철학으로 승부하는 나라였다고 모두가 한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믿기 힘든 실화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피 마르탱입니다. 파리에서 스포츠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유럽 주요 축구 클럽들의 경영 전략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게 제 일이죠. 소르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지난 10년간 축구계 곳곳을 누비며 쌓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파리 제7구의 단골 카페에서 업계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보자 손이 뚝 멈추었습니다. 한국계 억만장자 미셸 강, 프랑스 여자 축구 리그팀 인수 완료. 체계적으로 정보를 파악해보니 상황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셸 강은 이미 미국과 영국의 여자 축구팀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즉, 서구 주요 3개국의 여자 축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5년간 분석해온 여자 축구 투자 트렌드에서 가장 파격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쾌했어요. 전 세계가 K-팝 열풍에 휩싸이고 한국 문화가 어디든 파고드는 걸 보면서도 그럭저럭 넘겼는데 이번엔 축구까지라니. 저희 업계에서는 이미 한국 익스포트라는 표현까지 생겨났거든요. 문화산업 수출에 이어 이제 스포츠 산업까지 장악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미셸 강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여자 축구만 타깃으로 하고 있었고 각 구단당 평균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포지셔닝이 명확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달랐어요. 역시 돈 많은 아시아인의 전형적인 접근법이야. 축구의 역사와 전통은 무시한 채 자본의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럽 축구 문화가 훼손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칼럼을 썼습니다. 자본으로 역사를 사려는 착각. 제가 보유한 업계 데이터와 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셸 강의 인수가 유럽 축구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특히 돈만으로는 축구 철학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제 핵심 논점이었죠. 한편 루아르 계곡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가 그날 밤 무얼 느끼고 계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은퇴한 지 3년 된 아버지는 TV에서 미셸 강 관련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66년의 인생 중 40년을 축구에 바쳤지만 진정한 혁신은 해보지 못했던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한국 여자가 세계를 바꾸는데 나는 변화시킨 게 뭐가 있나? 아버지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관습과 전통에 갇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을 겁니다. 젊은 아시아 여성이 서구의 스포츠계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분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돈 쏘기 전략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예상할 수는 없었죠. 제 칼럼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프랑스 주요 언론사에서 제 글을 인용 보도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자본으로 역사를 사지 말라가 트렌딩에 올랐어요.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셸 강이 인수한 파리 생제르맹 여자팀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이 구단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전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뻔한 홍보 문구겠지 하면서도 어쩐지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보통 투자자들은 수익률만 이야기하는데 미셸 강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상사인 르네 부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소피, 내 칼럼 읽었어. 날카로웠지만 부족해. 미셸 강이 진짜 뭘 하려는지 현장에서 파악해와. 우리는 팩트를 알아야 해. 그는 파일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현장 취재 지시서였죠. 비판했던 바로 그 구단에 직접 가라는 거예요. 마치 적진에 정찰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취재 일정을 잡았어요. 파리 생제르맹 여자팀 트레이닝 센터에 가는 건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전문가로서 책임감은 있었거든요. 취재 첫날, 센터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축구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의료진 부서, 영양관리팀, 심리 상담사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기존 시설을 전면 개조했습니다. 선수 한 명당 배정되는 예산이 남자팀의 80% 수준까지 올랐죠. 이건 정말 놀라운 투자였어요. 업계 평균이 30%인데 거의 3배 가까이 투자한 셈이었거든요. 훈련 현장을 지켜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온 코치들이 선수 개개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생리 주기에 따른 운동량 조절까지 세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선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에밀리라는 센터백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투자였어요. 작은 부상도 첨단 장비로 정밀 검사하고 심리 상담까지 해주거든요. 제가 쓴 칼럼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셸 강의 접근법은 단순한 자본 투입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비판하려고 간 곳에서 오히려 혁신을 발견했거든요. 과연 미셸 강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일까요? 내가 직접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코치진들이 도입한 훈련 시스템은 제가 유럽에서 봐왔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여성 선수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접근법이 놀라웠어요. 트레이닝 세션을 관찰하던 중 한국인 피지컬 코치가 선수들의 호르몬 사이클에 맞춰 부하량을 조절하는 걸 봤어요. 이건 남자 축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스포츠 산업을 지켜봤지만 이런 세밀한 접근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우리 시스템보다 앞서 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영양관리팀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선수 개개인의 DNA 검사 결과까지 바탕으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제가 컨설팅했던 남자 축구 클럽 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손에 꼽힐 정도였거든요. 훈련 후 라커룸 근처에서 마르티나라는 윙어를 만났어요. 30살인 그는 과거에 이 팀에서 밀려나 다른 클럽으로 이적했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온 선수였습니다. 기자님 혹시 예전 파리 생제르맹 여자팀을 아세요라고 그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제가 여기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었죠. 마르티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훈련은 대충, 장비는 낡았고 코치들은 여자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제가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도 그냥 참고 뛰어라고 하더군요. 그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애써 참으며 말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축구가 좋아졌어요.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써왔던 기사들, 분석했던 데이터들이 모두 추상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미셸 강과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왔습니다. 클럽하우스의 작은 회의실에서 만난 그녀는 생각보다 소탈했어요. 첫인상은 냉철한 사업가라기보다는 열정적인 교육자에 가까웠어요. 소피 마르탱 씨죠. 당신이 쓴 칼럼 읽었어요. 미셸 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망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상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제 글이 너무 단편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런 시선들을 받을 거라고 각오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는 여자 선수들을 수익이 아닌 유산으로 봅니다.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홍보 멘트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럼 수익은 고려하지 않나요? 라고 저는 물었어요. 물론 고려해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요. 지금 투자하는 모든 것이 여자 축구의 미래 가치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미셸 강은 테이블 위의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30년 후 여자 축구 시장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씨앗들이 얼마나 커다란 나무가 될지를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셸 강은 제가 생각했던 자본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운동가에 가까웠어요. 축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에는 잘 걸지 않는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에게 말이에요. 벨이 여러 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빠, 지금 시간 괜찮아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저희는 그리 자주 통화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축구 이야기로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많아서요. 무슨 일인데? 아빠, 미셸 강이라는 한국 여자 억만장자 아세요? 요즘 프랑스 축구팀을 인수한. 아, 그 여자 말이구나. TV에서 봤지. 대단한 사람 같던데. 아버지의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감탄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직접 취재하고 왔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여자가 만든 팀이 아빠가 꿈꿨던 방식과 너무 닮았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면에서 선수를 한 명의 인격체로 완전히 존중하는 거요. 돈이나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축구. 아빠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런 축구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인 코치들이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정말 세심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부상당한 선수도 끝까지 보살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렇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시골팀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말씀하시던 소피아.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내 축구는 끝났지만 내가 그걸 봤다니 다행이야. 그 말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런 축구를 꿈꿨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했거든요. 돈도 권력도 없어서 자신의 철학을 펼칠 기회가 없었던 거죠. 다음 주 프랑스 대표팀과 미셸 강이 만든 팀 간의 친선 경기가 열렸어요. 업계 관계자들 모두가 주목하는 경기였죠. 대부분은 프랑스 대표팀이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대0 대패였어요. 그것도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미셸 강팀의 선수들은 체력도 뛰어났고 조직력도 탄탄했어요. 무엇보다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프랑스 대표팀 주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의 팀이었어요. 우리는 개인기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스포츠 뉴스를 보던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런 거구나. 돈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어. 축구계는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미셸 강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언론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인프라와
최상의 케어를 받은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국적이나 인종이 중요한 걸까요? 진짜 중요한 건 축구를 대하는 마음과 철학이 아닐까요? 미셸 강은 그걸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그날 밤 제가 잠들기 전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피야, 오늘 경기 봤니? 네, 아빠. 정말 대단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저런 축구를 해보고 싶었어. 선수들이 행복해하는 축구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포기가 아닌 희망 같은 게 느껴졌어요. 경기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쓴 칼럼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선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검토했어요. 새로운 기사의 제목은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였어요. 부제목은 한국의 축구 철학이 유럽을 바꾸고 있다였죠. 기사 작성에 며칠을 매달렸어요. 처음 쓴 칼럼과 정반대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브랜드만 수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 K-드라마처럼 문화상품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여겼죠. 하지만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국은 가장 진심으로 스포츠를 대하는 나라였어요. 기사에서 저는 미셸 강이 도입한 혁신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선수 개인별 맞춤 관리 시스템, 최첨단 의료진 배치, 심리 상담사를 통한 멘탈 케어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자본 투입이 아니라 선수를 위한 진정한 투자였다고 설명했어요. 기사를 발표하자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줬지만 일부는 배신자라고 공격했어요. 한 독자가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소피 마르탱이 한국 돈에 매수됐나? 완전히 입장을 바꿨잖아. 그런 비난이 쏟아져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봤을 뿐이에요. 제가 처음에 쓴 칼럼은 편견에 기초한 잘못된 분석이었거든요. 르네 부장이 제자리로 왔어요. 그는 제가 쓴 새 기사를 들고 있었어요. 소피,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자가 진짜 기자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뭐? 진실이 중요하지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본 걸 솔직하게 쓴 거잖아. 일주일 후 파리의 한 토크쇼에 출연하게 됐어요.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소피 씨,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요. 자신의 칼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사를 쓰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아시아 자본에 대한 선입견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미셸 강과 한국 코치진들이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요. 그들은 선수를 상품이나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날 방송 후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피야, 방송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다. 정말요, 아빠? 응. 내가 한국 그 사람들한테서 본 건 내가 평생 꿈꿔왔던 축구야. 선수를 진짜 사람으로 여기는 축구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쓴 기사에 대해 칭찬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빠도 그런 축구를 하고 싶으셨죠? 하고 싶었지. 하지만 현실의 벽이 두꺼웠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소피야, 내가 그걸 이해했다는 게 기뻐. 진짜 축구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게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저를 바꿔놨어요. 편견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보게 해줬어요. 기사 발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미셸 강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을 방문해서 K리그와 여자 축구 현장을 직접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한다니요. 주저하고 있는데 미셸 강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피 씨, 진짜 한국 축구가 어떤지 보러 오시는 게 어때요?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괜찮나요? 그래서 더 오셔야죠. 진실을 파악하려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생전 처음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솔직히 떨렸어요. 제가 상상해왔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완전히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미셸 강의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K리그 경기장부터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내일은 청소년 여자팀 훈련을 보시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첫날 방문한 K리그 경기장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설도 좋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분위기였어요. 선수들과 코치진 간의 소통 방식이 정말 인간적이었거든요. K리그 한 구단의 감독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선수의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가족 상황, 심지어 취미까지 파악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려 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이런 세심한 관리는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둘째 날 방문한 여자 청소년팀 훈련장에서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16-17세 소녀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훈련은 체계적이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한 선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코치님들이 우리를 정말 아껴주세요. 부상 당했을 때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공부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축구가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셋째 날 미셸 강과 다시 만났어요. 서울 명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어떠세요? 한국 축구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미셸 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는 도구예요. 돈보다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제가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이 그 말로 설명되었거든요. 소피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저희와 함께 일해보는 건 어때요? 기자가 아닌 컨설턴트로 말이에요. 한국과 프랑스 간 축구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는 거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당신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냉정하게 분석하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여행은 제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 것처럼 이번에는 제 인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셸 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일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기뻐요. 함께 멋진 일을 해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저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가 계신 루아르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뜰에서 꽃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은퇴 후 취미로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셨거든요. 소피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걸 아버지께 쏟아냈어요. 미셸 강을 만난 이야기, 한국의 축구 철학, 그리고 저에게 온 제안까지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미셸 강이라는 분이. 아버지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아빠와 함께 지역 소녀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한국식 운영 시스템을 적용해서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피야, 나는 이미 은퇴한 늙은이야. 아니에요. 아빠의 축구 철학을 실현해 볼 기회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아버지가 동의하셨어요. 저희는 시청에 가서 지역 소녀 축구팀 창단 허가를 받았어요. 미셸 강이 프랑스 지사를 통해 초기 자금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훈련이 시작됐어요. 10세부터 16세까지 12명의 소녀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축구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첫 훈련 전날 밤 긴장하셨어요. 소피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의 진심이면 충분해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저는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개별 맞춤 훈련,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리 상담 체계까지 포함해서요. 첫 훈련 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누구든 소중해.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 성장할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투에 금세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날 훈련 후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웃고 계셨어요. 소피야, 이제야 내가 정말 감독인 것 같다.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는 이기는 게 전부였어. 선수들을 몰아붙이기만 했지. 근데 지금은 다르네. 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던 축구가 무엇인지 알겠어. 몇 주가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훈련장에 오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요.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예전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마치 손녀들과 놀아주시는 것처럼요. 훈련이 끝난 후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의 축구 철학이 아버지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미셸 강 그분께 고마움을 전해줘. 덕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축구를 할 수 있게 됐어. 네, 아빠. 그분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오해들도 풀렸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소피야.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꿔놨거든요. 편견을 벗고 진실을 봤을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 후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생겼어요. 프랑스와 한국 간 청소년 친선전이 개최되기로 한 거예요. 미셸 강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벤트였죠. 장소는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 스타드였어요. 친선전을 며칠 앞두고 한국팀이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가면서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만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소녀들은 시차로 피곤할 법한데도 눈이 반짝거렸어요. 프랑스에 처음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언니,
여기가 파리예요?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언니라고 부르며 금세 친숙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경기 전날 양국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축구 실력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지역팀 아이들도 특별히 초대받아 참여했어요. 아버지는 한국 코치진과 대화를 나누며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이분들 철학이 정말 인상 깊어요라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경기 당일 저는 중계 해설진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였죠. 중계석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이 경기는 문화의 만남이고 이해의 시작입니다. 한 여자가 바꾼 세계이고 한 나라가 만든 기적이에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양팀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승부욕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양팀 선수들이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교환하는 모습이 VIP 스크린에 나왔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구가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어요. 하지만 누구도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시상식 후 미셸 강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축구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승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경기 후 리셉션에서 미셸 강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소피,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런 멋진 일이 가능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악수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 모든 일들이 아빠도 함께 만든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경기장을 떠나기 직전 미셸 강이 중계석을 올려다보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웃기게 봤던 나라. 쇼비즈니스만 잘하는 줄 알았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내 아버지를 웃게 했고 나를 바꿨다. 그게 한국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생긴 이 아름다운 다리는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거예요. 우습게 봤던 나라가, 쇼비즈니스만 잘하는 줄 알았던 나라가 내 아버지를 웃게 했고 나를 바꿨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응원이 됩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